일본에서는 저는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자유를 전 2017년에 몸으로 느꼈어요. 일본에서 6개월 살면서 회사도 다니고 좋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제 자리 계속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외국인 자리, 영어 하는 사람 자리, 예의 있게 대해주지만 끝까지 밖에 서 있는 사람 자리.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달랐어요. 제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틀렸어요. 발음도 이상했고 조사도 틀렸고 말도 느렸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를 밖에 세워두지 않았어요. 들려도 듣고 웃어도 같이 웃고 고쳐주고 다시 말하게 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일본에서 내가 외국인으로 관리됐고 한국에서는 사람으로 불렸구나. 이 말이 일본을 싫어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좋은 사람들 많았어요. 저를 도와준 친구들도 있었고 같이 밥을 먹고 응원해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친절하다는 것과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일본은 친절했어요. 근데 저는 자주 바뀌었어요. 한국은 가끔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빠르고 가끔 외국인을 오해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오해 속에서도 저를 안으로 불렀어요. 그 차이가 저한테는 진짜 크게 남았어요. 왜냐면 외국인으로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무례함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너무 예의 바른 거리감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어요. 일본 회사에서 그걸 제일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때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배우고 싶었어요.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 나라에서 살면은 그 나라 말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어로 한마디만 하면은 상사가 바로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냥 영어로 해. 헨리야, 너 일본어 이상해. 발음이 왜 그래? 그 말이 대단한 복언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어 배우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진짜 오래 남아요. 왜냐면 언어를 배우는 순간은 사람이 제일 약해지는 순간이거든요. 내 생각은 어른인데 입에서 아이처럼 말이 나와요. 머릿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문장은 너무 작아져요. 그때 누가 웃으면서 받아주면은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누가 위에서 눌러버리면은 입이 닫혀요. 저는 일본에서 조금씩 입이 닫혔어요. 처음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계속 영어로만 말했어요. 제가 일본어로 대답하려고 하면은 바로 영어로 돌아왔어요. 제가 단어 하나라도 일본어로 말하면은 누군가가 살짝 웃었어요. 크게 비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웃음이 사람을 멈추게 해요. 아, 내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구나. 아, 나는 이 언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나는 그냥 영어 하는 외국인으로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 느낌이 계속 쌓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본어로 말하기 전에 먼저 겁이 났어요. 들릴까봐 걱정돼서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요. 또 이상하게 보일까봐. 또 그냥 영어로 해. 너 발음 이상해.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말해? 라는 말을 들릴까봐 걱정돼서. 근데 한국에서는 그 공부가 반대로 불렸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해도 사람들이 기다려줬어요. 카페에서 어색하게 주문하면은 직원분이 눈치를 알아듣고 다시 말해줬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제가 이상한 표현을 쓰면은 누가 바로 고쳐줬어요. 헨리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민망했죠. 근데 그 민망함이 사람을 막는 민망함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하게 만드는 민망함이었어요. 그 안에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너도 우리 대화 안으로 들어와. 들려도 되니까 다시 해봐. 너 외국인이니까 영어로만 말해가 아니라 한국어로 해봐. 이었어요. 이 차이가 정말 컸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들리면은 제 자리가 더 멀어진 느낌이었고 한국에서는 제가 들려도 자리가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책상 앞에서만 배운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배웠고 택시에서 배웠고 편의점에서 배웠고 친구 집에서 배웠고 술자리에서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그게 진짜 큰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건 완벽한 문법 설명이 아니에요. 필요한 건 다시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들려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은 분위기. 이상하게 말해도 누가 끝까지 들어주는 분위기. 저는 일본에서 그 분위기를 자주 못 느꼈고 한국에서는 그걸 자주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완벽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국도 외국인을 오해해요. 백인을 얼굴을 보면은 영어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서양 사람들은 다 자유롭고 오pen 마인드일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국어로 말해도 영어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 스웨덴 사람이라면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연애도 구랗잖아요. 같은 말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건 불편했어요. 왜냐면 서양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백인이라고 다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유럽 사람이라고 다 연애를 가볍게 보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살았다고 다 바띠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그 오해를 받을 때도 일본에서 느낀 것과 달랐어요. 한국의 오해는 가끔 시끄럽고 직접적이에요. 가끔 선을 넘고, 가끔 너무 빨리 물어보고, 가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오해가 가까이 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넌 누구야? 왜 한국에 왔어?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 한국 음식 괜찮아? 우리랑 같이 먹자! 이 말을 알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반응하고 웃고 고쳐주고 다음 약속을 만들어요. 일본에서는 저를 예의 있게 밖에 세워둔 느낌이 많았다면 한국에서는 가끔 거칠어도 자꾸 안으로 부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연락에서도 그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누가 저에게 연락해도 항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었어요.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마음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가끔 그 조심스러움 안에는 더 외로워졌어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했어요. 야, 헨리야, 뭐해? 밥 먹었어? 나와!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좋았어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람처럼 불러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작은 연락 하나가 외국인한테는 생각보다 크게 남아요. 누가 나를 나라 밖에 손님이 아니라 오늘 같이 밥 먹을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헨리야, 왜 한국에 있어? 라고 물을 때도 있었어요. 야, 진짜 이유가 뭐야? 한국 여자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일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 말이 웃겼고 나중에 조금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한국이 좋아서 있었거든요. 한국어가 좋았고 밤에 골목에서 들리는 소리가 좋았고 음식점의 속도가 좋았고 사람들이 빨리 친해지는 느낌도 좋았어요. 물론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한국도 피곤하고 눈치 있고 압박 있고 외국인을 이상하게 보는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사람을 관계 안으로 밀어놓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컸어요. 저는 일본에서 자주 이렇게 느꼈어요. 난 여기서 안전하게 손님으로 있을 수는 있겠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느꼈어요. 난 여기서 조금 망가져도 조금 들려도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건 완전히 다른 감정이에요, 여러분. 손님으로 존중받는 것과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달라요. 손님에게는 예의를 지켜요. 사람에게는 장난도 치고 고쳐주고 화도 내고 챙기고 다시 부르죠. 그래서 한국의 가까움은 가끔 피곤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일본의 거리감은 변화할 때도 있지만 오래 있으면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2017년에 그걸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시 느꼈어요. 사람은 완벽하게 존중받는다고 자동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조금 부족하게 말해도 받아주는 사람들 속에서 가까워져요. 때로는 내 실수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마음에 남아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 캐릭터로 안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은 끝까지 한국어로 들어준 사람들, 제가 들리면은 무시하지 않고 고쳐준 사람들, 제가 스웨덴 사람이라는 것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농담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못 먹고 언제 피곤해지고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봐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문화 차이는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있는 나라 좋아한다고 할 때 숨겨진 목적부터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왜 좋아했어? 라고 진짜로 물어볼 것인가. 그 차이가 결국 나라의 온도를 만들어요. 저는 일본에서 친절을 느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자주 밖에 있었어요. 처음 서울에서는 친구가 저한테 그럼 한국어로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저는 순간 겁이 났어요. 일본에서 생긴 습관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비웃지 않았어요. 틀린 말까지 끝까지 듣고 웃으면서 다시 말하게 해줬어요. 그때 몸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오해 속에서도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은 단순히 살았던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언어를 배운 나라고 사람을 배운 나라이고 외국인으로만 보이던 제가 조금씩 사람으로 느껴졌던 나라예요. 서양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결국 사람은 하나를 기억해요. 그 나라가 나를 얼마나 예쁘게 포장했는지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나를 어떤 자리를 불렀는지요. 손님으로 남겼는지 사람으로 받아줬는지. 전 일본에서 자두 외국인이었고 한국에서 조금씩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그 차이 하나 때문에 저는 아직도 한국을 쉽게 잊지 못해요.